채비는 하우스 낚시 역시도 입질이 약하기 때문에 이 좁쌀봉돌을 활용해서 봉돌을 분할하는 좁쌀봉돌 채비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찌맞춤은 보여드린 대로 바늘이 눕고 목줄 누워있고 좁쌀이 살짝 닿는 이 상태로 하는데, 이 채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늘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입질이 약하기 때문에 미늘 없는 바늘 한 5호 정도, 그 중에서도 미늘 없는 바늘 중에서도 좀 강도가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액트 바늘 위주로 씁니다. 그런 바늘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목줄의 길이와 또 이 좁쌀봉돌의 크기, 특히나 입질이 약하다 보니까 좁쌀을 좀 작게 쓰면 어떠냐,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첫째는 좁쌀봉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좁쌀봉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찌탑의 부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찌탑만 가라앉힐 수 있는 그 정도 좁쌀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첫째는 채비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 하우스 같은 경우도 약간의 불호화가 있고 물살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져서 채비 안착이 정확히 안 되는 수가 있고, 또 하다 보면 좁쌀봉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작으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좁쌀봉돌을 처음에 접하고 또 그거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좁쌀봉돌을 조금 크게도 써보고 적게도 써보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데, 결국은 계절에 관계없이 또 상태에 관계없이 붕어 낚시에서는 한 좁쌀봉돌 2호 정도, 그게 한 무게로 따진다면 0.3g 정도 됩니다. 푼수로 따지면 0.8푼 정도 되고 1푼이 약간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를 쓰셔서 데크론 2호 정도, 붕어 낚시에서는 데크론 2호 정도의 좁쌀봉돌 2호 정도로 쓰는 게 궁합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잉어나 향어 같이 바늘도 좀 크게 쓰고 목줄도 굵게 쓸 때, 그래서 데크론 3호나 케브라 3호 또는 5호 정도 목줄을 굵게 쓸 때는, 그때는 좁쌀도 좀 크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한 B호나 2B 정도, B호나 2B 정도 되면 좁쌀봉돌 2호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잉어나 향어 낚시를 할 때는 조금 높여주시고, 붕어 같은 경우는 2호, 좁쌀봉돌 2호 정도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줄의 길이는 두 가지입니다. 요 좁쌀봉돌부터 바늘까지 거리가 있고, 또 본봉돌부터 좁쌀봉돌까지가 있는데, 이 사진 본봉돌은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리봉돌을 쓰셔도 되고 또 이렇게 편납홀더를 이용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 길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먼저 이 밑에 바늘하고 좁쌀 사이의 목줄을 보면 보통 이봉채비에서는 한 5cm에서 6cm 정도를 제일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저희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한 3cm 정도로 쓰는데, 요거는 고기의 입질 상태나 또는 미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질이 약하다라고 하는 게, 고기 입질이 예민하다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입질은 하는데 올림폭이 아주 작은 경우도 입질이 약한 경우이고, 또 입질 자체를 잘 않고 가끔 하면 1시간에 한 번씩 하긴 하는데 하면은 찌는 쭉 올려주는 경우, 근데 입질이 자주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입질이 약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본다면 입질은 하는데 올림폭이 작은 경우, 사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목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입질 빈도는 적지만 한 번 오면 쭉 올려준다, 그런 경우라면 이 바로 밑에 좁쌀부터 바늘까지 목줄을 한 5cm 정도로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날 그 입질 상황이 틀려지기도 하지만 미끼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나눈다면 그루텐이나 어분당고, 어분콩알과 같은 그런 식물성 미끼들은 입질은 자주 오는데 입질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반목이나 또는 한 마디 이렇게 올리다가 말고 바로 뱉어버리고, 그건 빨리 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뱉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그루텐이나 어분같이 빨리 뱉는 미끼를 쓸 때면 그때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목줄이 3cm 이내로 작은 게 좋을 겁니다. 그때는 한 3cm 정도를 써주시고, 도로로나 지렁이 같은 경우는 한번 흡입을 하면 깊이 흡입을 하고 찌 올림폭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입질이 약할 때도.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사각지대를 벗어나서
어차피 고기가 움직여 주기 때문에 목줄이 조금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4cm나 5cm 정도로 해주시고, 자, 정리를 하면 브리텐이나 어분, 콩알 떡밥 낚시를 할 때는 3cm 정도로 짧게 쓰시고, 지렁이나 그루텐을 쓸 때는 조금 4, 5cm로 길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줄, 지금 좁쌀 봉돌부터 본봉돌까지 요 길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통 7cm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게 7cm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벌려놓는 이유는 이 본봉돌이 고기가 흡입을 할 때 이 본봉돌에서 느끼는 이물감을, 본봉돌이 움직일 때 느끼는 이물감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 본봉돌은 길수록 좋습니다. 길어도 상관이 없는데, 처음 좁쌀봉돌 채비를 접하시는 분들이 이 목줄을 너무 길게 사용하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엉킬 수도 있고, 그동안에 목줄을 5cm 정도로 짧게 완봉돌로 짧게 썼었는데, 이 자체도 지금 긴데 이거를 더 길게 하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좁쌀봉돌을 접하시는 초심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 8cm 정도로만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장애물이 있는 노지에 나갔을 때, 그럴 때는 목줄이 길면 장애물이 엉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는 7, 8cm 정도를 그냥 쓰시는 게 좋고, 이렇게 손마트라든지 양어장, 이렇게 바닥 장애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질이 약한 상태다. 그래서 이물감을 최소로 줄여주고 싶다. 그때는 이 목줄을 좀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길게 하면 이 부분에서 약간 사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대류가 있고 그럴 경우엔. 그래서 굳이 한 15cm 이상만 띄워놓으면 그 이상은 굳이 이물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좁쌀봉돌 채비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한 15cm에서 20cm 정도 사이로, 그 정도 사이로 해주시면 좋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한 7, 8cm 정도로, 그 정도로 해주시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채비를 투척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찌맞춤이 다 끝나고 떡밥을 달아서 투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목을 내놓고 낚시를 하려고 이목에 수심 측정을 찌맞춤 끝난 상태에 찌탑을 딱 맞춰 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끼하고 집어제를 달아서 딱 던지니까 찌가 조금 더 내려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찌맞춤을 좁쌀봉돌이 안착되도록 이렇게 바닥낚시 상태로 만들었는데, 왜 집어제를 달아면은 찌가 더 내려가느냐? 물론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사선 입수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조그만 하우스에서도 사선 입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부력지를 쓰기 때문에 조금 미끼를 크게 단다든지 할 경우에 사선 입수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집어제를 단다든지 미끼를 달았을 때 일단 투척할 때, 투척하고 나서 낚싯대를 들어둔다든지 그런 수직 입수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완벽한 수직 입수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목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빈 바늘로 내놓은 상태보다 한 반마디 정도 더 내려가는 것,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근데 빈 바늘 상태보다 미끼를 다니까 한 마디 이상이 내려간다. 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선을 많이 그린 겁니다. 사선을 그리게 되면 첫째는 던질 때마다 포인트가 틀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지부근이 응축되질 못합니다. 또 하나는 밥이 풀리면 찌탑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사선이 그려졌던 게 당겨지면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찌높이도 틀려지고, 또 이 집어제가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채비가 이탈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집어제 효과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던질 때도 가능한 반스윙으로 던지고, 만약에 풀스윙으로 던졌다면 낚싯대를 뒤쪽으로 쭉 빼서 줄도 가라앉혀주고, 그 다음에 찌가 딱 쓰기 시작할 때 밀어서 원하는 위치에 딱 갖다 놓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선을 줄여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에 대해서, 하우스 낚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하우스 낚시터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비터하고 손마터로 나눠지는데, 자비터는 고기를 가져갈 수 있는, 잡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자비터라고 얘기하고, 손마터는 손맛만 봐주고 놔줘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자비터와 같은 하우스라도 자비터냐 손마트냐에 따라서 입질 양상이라든가 낚시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굳이 구별을 한다면 다른 이유는 손마트 같은 경우는 고기는 단위 면적당 고기는 많이 방류되어 있는데 방류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고기들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입도 많이 찍혔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아 있는 상태이고, 그런 반면에 자비터 같은 경우는 쇠고기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수로 볼 때는 손마토보다 양은 적지만 고기는 훨씬 더 싱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특징을 보면 그 이제 자비터냐 손마토냐에 따라서 낚싯대 길이라든지 또는 포인트라든지 또 집어 방법도 사실은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낚싯대 길이를 생각을 한다면 특히나 자비터 같은 경우는 아마 두 대를 펼칠 겁니다. 두 대를 펼치는데 아까 낚싯대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자비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낚시터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폴대에 가장 가까이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5칸까지 가능한 낚싯대라고 그러면 2.5칸을 해서 줄도 조금 길게 매시고, 그래서 폴대에 가장 가깝게 던져야 되는데 그 가깝게 던지는 방법은 보통 우리가 던져놓고 예를 들어서 폴대, 중앙 폴대를 기준으로 30cm 떨어진 경우와 50cm 떨어진 경우에 같은 포인트를 하더라도 조과 차이를 보면 아마 5배 이상 차이는 날 겁니다. 그만큼 가까이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본인 자리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멀리 나가 있는지 적게 나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럴 때는 하우스 끝으로 가셔서 다른 찌와 내 찌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얼만큼 붙어 있는지를 보시면, 여기서 앞쪽에서 봤을 때는 한 30cm나 20cm 밖에 안 떨어져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50에서 70cm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줄을 길게 맨다든지 또 추척 방법을 바꾼다든지 반스윙 방법으로 해서 채비가 떨어지는 바로 그곳에 찌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반스윙 방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중앙 폴대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붙이는 방식으로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수직 입수가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중앙 폴대에 더 붙일 수 있다면 수직 입수 조금 신경 안 쓰셔도, 손해를 보셔도 됩니다. 수직 입수 조금 안 되셔도 오히려 손을 좀 민다든지, 그래서 가능하면 입질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입질이 안 좋을 때는 중앙 폴대나 기둥 쪽에, 장애물 쪽에 가까이 붙이는 쪽으로, 우리가 노지 낚시할 때 가능하면 숫조에 또는 버드나무 밑에 바짝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하우스에도 분명히 지형지물이 있고 그 지형지물이 가운데 기둥과 폴대입니다. 그 폴대를 기준으로 바짝 붙이는 방식으로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손마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고기 자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자리에 앉아도 웬만큼 고기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마트 같은 경우도 양쪽 사이드가 가장 좋은 자리가 되긴 하는데 웬만한 자리에 가서 집어를 하면 다 모이게 되는데, 이 자비터 같은 경우는 기본 개체수가 좀 적기 때문에 포인트가 한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 사이드 자리와 주로 단골꾼들이 앉는 자리, 이제 그런 자리 몇 개 포인트가 있는데, 특히나 자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포인트에 앉느냐에 따라서 끼올림이나 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셔서 어느 정도 낚싯대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시든지, 만약에 모르고 가셨다면 그 단골분들이나 사장님한테 물어봐서 주로 잘 나오는 자리에 앉는 것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인트에 이제 어느 자리든 앉았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긴 대를 이용해서 낚싯대를 펼치고 집어를 해야 되는데, 집어 방법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마터는 기본적으로 개체수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찌맞춤 하다가도 고기가 나올 정도로 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손마터 같은 경우는 주위에 있는 고기를 밑으로 내리는 수직적 집어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자비터는 기본 개체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자기가 좋은 포인트에 앉으면 그곳에 고기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가서 앉으면 얼마 동안은
자기 주위로 모으는 집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결국 수평적 집어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고기를 자기 앞뒤 있는 쪽으로 모아놓은 상태에서 내리는 작업. 집어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손마터 같은 경우는 원래 고기가 어느 정도는 떠 있지만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내리는 거에만 신경을 쓰면 되고, 자비터에 갔을 때는 일단 건탄을 터뜨려서라도 자기 주위에 고기를 모으고, 그런 상태에서 찌에 건드림이 있다든지 반응이 오기 시작해서 이제 고기는 어느 정도 몰린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조금 집어제를 촉촉하게 해서 고기를, 떠 있는 고기를 내리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손마터와 자비터는 집어 방식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또 미끼 부분을 생각을 하면 굳이 도로로와 지렁이를 비교를 한다면 상처를 많이 입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방류된 지 오래된 손마터의 고기들은 아주 흡입하기 좋은 도로로의 반응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손마터라 하더라도 새로 방류된 고기, 특히나 자비터 같은 경우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방류가 되니까 새로 방류된 고기는 오히려 지렁이의 반응이 더 빠르고 찌울림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비터에 갔을 때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또 냄새가 나더라도 꼭 지렁이를 준비를 하셔서 지렁이 위주로 낚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마터에서 지렁이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마터는 대부분 미늘 없는 바늘을 쓰기 때문에 지렁이를 미늘이 있는 바늘 기준으로 그냥 끼다 보면 자꾸 빠져나간다, 그래서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는 중국붕어를 대상으로 할 때, 특히나 입질이 약한 손마터에 오래 방류된 그런 고기를 대상으로 할 때는 작은 거, 작고 싱싱한 거 한 마리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중에서 지렁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작은 걸 골라야 되는데 이 상태로 골라내기가 힘들면 아예 이거를 떡밥통에 이렇게 쏟으십시오. 떡밥통에 쏟아가지고 이 중에서 작은 거를 골라 쓰는 겁니다. 지렁이를 한 마리 골라서 이 환대 밑에, 환대가 한 1cm 정도 되니까 환대 밑에 부분을 깊이 넣고 이렇게 눌러서 이 바늘귀까지 눌러주는 겁니다. 근데 누르면 바늘귀까지 잘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 밑에서 이 바늘을 잡고 빼는 방식으로 살짝 빼주면 요 바늘귀 목줄까지 몸통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밑에 꼬리 부분을 다시 한번 끼워주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끼면 설사 요 부분이, 밑에 부분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 절대 몸통에서 지렁이 자체가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꾸 지렁이가 빠질 경우에는 이렇게 바늘귀 부분까지 지렁이 안에 넣는 방식으로. 근데 지금 상태, 제가 지금 사용한 요 지렁이도 하우스에서 쓰기엔, 중국 붕어를 대상으로 쓰기에는 너무 큰 지렁이입니다. 가능하면 골라서 요거보다 작은 지렁이를 골라서 껴줘야만 움직임도 활발하고 고기가 먹기도 쉬워서 헛챔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